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보고 있는데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빵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다시 생산자 잉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요. 나는 말이야 최소한 요만큼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금액이 있겠죠. 근데 실제 그거보다 거래에 참가했을 때 더 높은 금액의 돈을 받게 되면 그 차이만큼이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실제 받은 금액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금액보다 만약에 더 싸면 안 팔겠죠. 그래서 실제 수치한 금액이 될 거야. 실제 거래된 금액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willingness to accept라고 할까요?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을 거야. 그 이상 받은 것을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Q가 있고요. 여기 P가 있잖아.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최소한 얼마만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냐면 이 공급 곡선의 높이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을 여기 균형까지 했을 때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높이의 의미는 코스트를 나타낸다. 아니면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실제 받은 금액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만큼 되니까 생산자 잉여는 여기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녹색깔로 칠할게요. 요 크기가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죠? 예, 우리 맨큐 교수님 책에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저는 연속적으로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문제에서는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 이게 빵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빵, 여기 빵 가격입니다. P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빵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자, 공급 곡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해? 이렇게 있다가 가격도 비싸지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살펴보시면 왼쪽에서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었잖아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였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실제 받은 금액인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상회하는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여기 주황 색깔로 표시된 거 있죠?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증가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영역으로 A, B, C, D 뭐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컬러풀한 요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색깔을 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의 증가 크기 요만큼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여러분, 빵하고 밀가루 관계 있나요? 없어요? 밀가루 빵이 아니라고? 쌀빵이라고? 아니, 또 그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 당연히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인풋으로 사용되는 밀가루 시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빵에 대한 생산량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밀가루야, 밀가루.
밀가루 시장의 가격과 밀가루 시장의 생산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있는데 밀가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밀가루 시장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빵에 대한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밀가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가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원래 밀가루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될 텐데 여기 빗금친 만큼 이렇게 밀가루 생산하는 생산자 잉여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가루와 관련된 것은 원료잖아요. 이 원료는 여기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간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거를 생산 요소와 관련된 것은 파생된 수요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관련된 시장 연결한 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